네, 2세트 돌격 종목 맛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가까스로 2,450선을 회복하며 7월을 마무리한 코스피가 8월에도 소폭의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악재를 대부분 반영한 만큼 8월에는 약세장에서 단기 상승하는 이른바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어마켓 랠리가 약세장에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 선윤위원님 아까 네. FMC가 8월에는 없고 9월에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썸머 랠리는 기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8월에는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아니 이렇게 바로 나한테 오기가 있어요. 네. 목이 아파 죽겠는데.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바로 여쭤볼게요. 죽겠네 진짜. 자 우선은 그 베어마켓이 이제 꺾이는 건데 여기서 랠리를 살짝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베어마켓 랠리라고 표현을 해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가장 첫 번째도 수급이고 두 번째도 수급이잖아요. 이게 수급이 돌아오느냐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최근 들어 수급 상황 보면은 오늘은 약간 아니지만 그래도 요 근래 상황 보면 외인도 매수가 많고요. 기관도 매수가 많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많아요. 근데 왜 들어올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금리 역전에 대한 우리가 이슈를 접했어요. 지난주 내내 말씀드려왔던 거고 실제로 접했어요. 근데 이게 길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을 받지만 3번 중에 한 번은 그래도 시장이 올랐던 시장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금리 역전 시기에 맞섰을 때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근데 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기 자체가 무슨 시기냐면 시장을 바닥으로 여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이 시기 자체가. 금리 역전의 시기 자체가. 그런데 아마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도 계속 연장선이 되겠지만은 사실 크게 뭐 리스크 자체는 없거든요. 당장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얘기 드렸죠. 9월 달에 FOMC 있잖아요. 8월에 없어요. 딱히 영향 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썸머랠리가 6월,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약간 늦긴 했지만 7월 달에 그래도 움직였던 거예요. 7월 달에 나스닥 몇 퍼센트 올랐냐면요. 12% 이상 올랐어요, 나스닥이.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은 8% 막 이래요. 한참 덜 올랐어요. 그에 따른 포인트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아마 썸머랠리를 좀 더 강하게 보이고, 베어마켓 끝나고 랠리로 쫙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 하나만 이제 체크해주면 돼요. 딴 건 아니라 환율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 되는데, 유럽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달러 지수 얘기할 때 달러 지수를 차지하는 게 그 유로화 50%가 넘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 있고 뭐 캐나다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6개 국가가 있는데 유로화 자체가 유럽 전체에 대한 금리 포인트가 올라가다 보니 달러 지수가 약해진다고요. 달러 가치 자체. 거기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좀 받기 시작할 거고 일본도 지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 금리를 과연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시장은 뭐냐면 아예 우린 제로금리로 간다. 그리고 고민만 조금만 한다는 의사표현만 해도 그런 뉘앙스의 시장의 분위기만 잡혀도 금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달러 지수 자체가 떨어지는 거고 최근에 그 미국 10년물 국채 보셨나요? 국채금리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2.6까지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2.9, 2.3이었어요. 근데 다 내려왔어요. 네. 어떻게 시장 자체보다 안정기를 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건 이거죠. 경기 침체라는 것을 꺼내놨는데 경기 침체 몇 개월 뒤에 나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잘 나왔잖아요. 몇 개월 뒤에 나온다고요. 언제 나와요? 빨리 나와도 9월, 10월 뒤라고요. 그러니까 8월 달 시장 자체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어요. 8월 달에 이번 달에 뭐 물가 지표 발표할 수 있겠죠. 영향 안 줘요. 전혀 시장 영향 안 주고 떨어지면은 오히려 바닥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 거예요. 시장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시장을 보실 때, 조금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든 시장이라 조금 더 상승을 주는 포인트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시기에 주식을 잘 사셔야 돼요. 이게 다 같이 떨어질 때는 괜찮은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대응을 못하고 주식으로 돈을 못 벌잖아요. 이 박탈감이 너무 심해져, 인간이, 진짜 사람이. 떨어질 때보다 올라갈 때 못 먹으면 그 박탈감이 되게 커져요. 예, 그래서 꼭 차분하게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거두시고 잘 나오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베팅을 해야 될 시기가 조금씩은 오지 않았나. 꽤나 그래도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윤 의원님 힘드실 텐데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정재훈 의원님. 제가 찾아보니까 이 경기 침체 우려감에 증권사들이 추정하는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거의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8월에는 반등할 것이다?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은데 반등할 것이다. 저는 이게 약간 상충되는 것 같아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반영이 좀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네. IT 섹터를 좀 보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물린다고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이번 주 저는 조정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 네. 조정장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먼저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나 S&P 500이나 다우 지수를 보게 되면 거의 121선 언저리 때까지 올라왔어요. 그 하락에 대한 각도가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힘든 각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미국 기업들은 먼저 우리 회사 실적 안 좋아 라고 먼저 말을 해버렸어요. 그게 시장에 반영이 돼버렸던 상황이었었고 네. 컨센서스가 하향이 됐던 그런 상황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하향 조정을 했던 나머지 더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아마존도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컨센서스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멘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하향 조정이 좀 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과거나 지금이나 뭐 달라졌다? 라고 굳이 막 찾아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감소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 이외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0.75는 안 될 것 같은데 금리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환율? 환율은 아직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1290원 이하로 밀려서 안정화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기에는 일단 힘들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의 현선물 베이시스 차이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베이시스 자체가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나마 시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장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장이 나오는 그런 네. 상황들이고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계속 IT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고 IT 섹터로 보게 되면 굵직한 이슈가 8월 달에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반도체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과가 될 것 같고 사인만 남았다. 대통령의 사인만 네. 남았다는 부분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국내 쪽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게 하나가 있어요. 네. 자질구레한 걸로 보게 되면 폴더블 폰. 요번에 이제 공개가 되죠. 네. 이게 모멘텀이 될 거예요, IT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따라가 본들 물려요. 그러면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 어떤 이슈가 되고 모멘텀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조정을 이용을 해서 매수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런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면 돼요. IT 섹터가 못 가게 되면 지수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네들 같은 경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냥 딱 좁은 박스에 딱 갇혀서 네. 그냥 박스권.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종목장, 스몰캡의 종목장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품주는 움직일 수 있겠네요. 부품주는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거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고점을 쳤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하나 더 움직일 거예요. 그 자리대에서 이제 IT 섹터들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고 그러면 뭘 사야 될까? 그걸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분할로 매수를 해본다든가 네. 그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종목군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BH는 신고가니까 일단 제껴버리고 네. 거기에 뭐 세경 하이테크라든가 KH바텍. 뭐 KH바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속을 생각을 해본다든가 네. 아니면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 몇몇 중에 선택을 해봐도 되고 최고 실적 나오는 거 네. 대표적으로 보면 에로티베큐 얘네 중국 수출 겁나게 많아요. 실적 올해 최고로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증설을 해줘야 돼요. 증설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얘네들과 삼성 쪽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실적 좋은 거, 못 올라간 거, 많이 빠진 거 그쪽을 본다든가 아니면 삼성이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파운드리 네. 쪽. 이쪽에 세 개를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용 부회장과 아무튼 사면이 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상을 봐도 압도적으로 많고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도 화답하는 게 있겠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쏙 빠져 있는 게 디스플레이. 이쪽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 중에서 못 올라가고 싼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겠죠. 그런 종목군들을 노려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번외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보면 성장을 하는 섹터 하게 되면 전기차 이건 다 알잖아요. 네. 전기차 이건 다 아는데 다른 쪽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DR5 같은 경우도 메모리 사이클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게 이제 계속 바뀔 거거든요. DDR5 시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ISC가 있을 수 있고, 심텍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TLB 얘기를 말씀드렸고, 근데 못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어요. 아비코전자도 못 올라갔어요. 걔도 요번에 최고 실적이 나올 거예요. 네. 계속 좋아질 거고. 그럼 그런 종목군들로 IT 쪽을 모아가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이외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인프라 쪽,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이쪽은 풍력이나 태양광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후발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애들, 피팅 업체들, 태강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성광랜드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못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이로 코리아 못 올라갔거든요. 그럼 걔네들 쪽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입맛에 맞게 이쪽 섹터는 올라갔는데 태양광은 올라갔는데 얘 왜 못 올라가지? 그 부분들에서 실적이 좀 괜찮은 애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맛에 맞게 골라가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주에 조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받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아직 여건이 반등이 나올 부분들이 더 있으니까 조정을 활용을 해서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조정을 받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힌트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뭐 다 올라갈 거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오늘도 제가 종목 추천이나 안 하잖아요. 네네. 안 하는 이유가 네. 막 이거 올라갔죠 저거 올라갔죠 이거 하게 다 같이 둘 다 해버리면 네. 안 좋으니까 그럼 그냥 토론해서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말씀드리면 그래도 다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내 입맛에 골라 먹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이제 IT 쪽 모멘텀을 체크해서 저평가된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증시 반등 기대감에 7월에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또 순매수로 돌아선 것도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히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신호가 주가 반등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선윤 위원님 좀 쉬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기운을 차려서 말씀해 주세요. 이 공매도가 이제 시장 좋아하면 무조건 이제 이걸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되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매수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가를 오히려 좀 올리는 그런 경향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뭐 한두뿐만 아니라 여러 증권사들도 많이 문제가 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문제가 돼서 아마 조사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게 그냥 뭐 시장이 반등하는 중이니까 망정이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공매도 부분을 정책적으로 그냥 뭐 흐지부지 넘어가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뭔가 우리나라만의 공매도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애매한 게 미국처럼 똑같이 하지도 않고 선진국처럼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공매도 부분을 바꾸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게 기관들이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든 뭐 기관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힘의 논리로 따져봤을 때 이 규정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촛불 집회를 해야지 없어질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에 어찌됐던 시장이 이게 반등으로 빠르게 돌아서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은 돼버렸어요. 그런 재밌는 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이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잘 골라보시는 것도 하나의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공매도가 과한 종목들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고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을 주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재밌는 또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대차거래 잔고 상황도 좀 매일매일 체크하신다면은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짧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1년 앞당겨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70년 만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낮아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학원 원격 수업 전환 권고까지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두 분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교육주들,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교육주를 지금 담아도 좋을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네요. OX를 통해서 여쭤볼까요? 아니요? 왜요? X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재훈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올해 수능이 11월 17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수능이 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들썩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네. 바닥권역에서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순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봐왔듯이 이미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면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고 뭐하고 했는데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만 기록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원자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봤어도 대체적으로 대응을 좀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요. 사실 이게 만 5세의 입학? 이건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어린 거 아닌가요? 뭐 어리다면 어릴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인데 이게 그 교육에 대한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들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학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좋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월생이나 2월생 아이들 같은 경우 괜찮은데 네. 12월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만 5세에 있어 입학을 하게 된다면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사교육 시장은 훨씬 더 그렇겠죠. 커질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그 우영우 보셨죠? 네. 거기에 무슨 사령관 하나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게 되면 놀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주위를 봐도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요새 놀이터도 없어요. 초등학생만 돼도 보게 되면 집에 귀가하고 하는 게 저녁 8시, 9시? 그 TV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나는 학교를 안 보낼 거야, 학원 안 보낼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학원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들 같은 경우는 부모 입장에 뒤떨어지면 안 돼라고 해서 학원을 보내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애들은 어렸을 때 놀았던 게 노는 게 좋아라고 해서 학원을 안 보내는 학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이유가 네.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아야 될 친구가 없어요. 맞아요. 다 학원을 가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보내달라고 오히려 부모를 설득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맞을까?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투표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교육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으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과연 이게 좋을까? 저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약간 교육방송 같은 느낌인데 우리 또 선임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래도 온라인 교육주들 최근에 좀 랠리를 펼치고 있고 오늘도 분위기가 괜찮아요. 네.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군도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진짜 교육 제도를 바꾸는 게 이게 뭐 거의 70 몇 년 만이잖아요. 76년 만이요. 만에. 예. 와, 76년 만이면은 이거 제가 볼 때 국민투표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정말로. 국민투표 해가지고 이거 결정을 내려야지 이게 뭐 그냥 몇몇 이제 정책위원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문제는 진짜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요. 만약에 또 반대로 1년 뒤에 들어간다고 해도 교육주는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사교육비가 들어가니까. 아.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좀 되게 좀 재밌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슈거리는 좀 확실한 상황이라 제가 볼 때는 저는 움직임이 그래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봐요. 뭐 대표적으로 애니 능률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요 근래 거래량 자체가 이제 크게 3번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터진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터라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쉽게 뭐 꺾일 것 같진 않은 거래량들이 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 정도까지는 한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저게 이제 지금 현재 처음 꺼내놓은 거라 아마 국민들 반응 보기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우선 다시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사실 이게 정책이라는 게 참 답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정책도 참 엉망으로 하고 또 요즘에 또 뭐 여러 정책들이나 여당 야당이나 시끄러운 거 보면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너무 답답한데 어쨌든 요 상황에서 또 이런 또 내용까지 또 꺼내내니까 또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슈거리는 확실해서 이슈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슈가 터진 게 이제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네. 때문에 올랐었는데 이 1년 빨리 들어가는 걸로 한 번 더 이슈가 됐으니 한두 번 정도의 움직임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단기 성향이 강하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만 대응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오르는 종목만 올라요. 뭐 몇몇 종목만 오르는 거지 대부분의 종목들 많이 오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은 드리긴 하지만
진짜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본인 판단이에요. 이건 뭐 저희 같은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시장이 갑자기 정책이 탁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오면은 네. 오늘 애니눅률이 12% 오르고 있지만 다시 12%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정책을 먼저 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고 적당히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욕심을 조금만 덜어내시고 아쉬운 거 조금만 덜어내시면 주식하시기 편합니다. 수익 나셨으면은 1% 수익이라도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니눅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로 더 갔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인가요? 지난주에 예를 들자면 수요일 날 17%까지 올랐다가 3%대 마감했는데 이때 물려 계신 분들 오늘 팔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적당히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적당히 좀 대응을 차분하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욕심을 한 스푼 덜어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거 알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 오늘 분석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도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분야에 앞다퉈 투자하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로봇 시장의 성장이 필연적이라며 관련주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일지 아니면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굉장히 오랜만에 또 나온 것 같은데 두 분과 OX를 통해서 해볼까요? 요거는? 위원님 괜찮으세요? 하시죠. 네. 하고 싶어요. 그래요. 로봇주를 그러세요. 로봇주를 담아도 좋을지 두 분의 OX로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로봇주를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로봇주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도 굉장히 잘 갔어요. 뭐 오늘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서도 종목 몇 개 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로봇주도 말씀을 해주시나요 오늘? 로봇주는 네. 저희 첫 방송 했을 네, 때부터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 보는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주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성장을 해 나갈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고령화와 출산율 쪽에서도 좀 연결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면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뭐 서빙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져요. 다만 다른 섹터하고의 차이점은 일단 실적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없어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로봇 관련 중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매출 170억밖에 안 돼요. 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고 땡겨오는 밸류를 땡겨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3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건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방송을 통해서 했던 거 뭐 삼익THK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실적은 좀 나오는 기업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SPG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고 감속기를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이 친구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걸 봐야 될 때는 산업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한다라면 네. 진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삼성 쪽하고 LG 이외에도 많잖아요. 현대도 있고. 네네네. 근데 분야는 다 달라요. 삼성은 헬스케어 쪽에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LG 같은 경우는 가전 쪽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 같은 경우는 산업용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각각의 분야에 다 틀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따라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는 대놓고 투자를 했던 기업이 있잖아요.
뭐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LG가 최대 주주로 있거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LG 쪽에 일감을 받아올 수가 있잖아요. 뭐 로보티즈라든가 뭐 로보스타라든가 이런 기업들, 특히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가 1대 주주로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으면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을 거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뭐 지분 8%를 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구분해서 본다거나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현대 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종목을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저는 선택을 하게 되면 저는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보니까 로봇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로봇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봐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율주행 기반한 로봇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우리 선윤 의원님은 어느 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죠? 로봇은 진짜 잘 몰라요. 근데 O 들어주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분위기는 아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분위기와 투자 포인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긴 하는데, 말씀을 드리지만 뭐 전체적으로 나쁜 분위기는 아니고 성장성 자체가 무뎌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을 하고 봐야 될지, 좀 말씀 주신 거대로 판단을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큰 틀에서 저는 로봇주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 이쪽 IT 쪽으로 관심을 갖지만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제가 주목해서 보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로봇주들의 큰 틀에서 봤을 때 대기업들도 그렇지만은 이 대규모의 투자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쉽게 꺾이는 상황이 아니고, 요즘에 그 식당 가보시면은 로봇들 진짜 많아요. 맞아요. 휴게소 같은 데도 가보시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말씀 주신 것대로 이제 비싼 인건비가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이번에도 또 올랐잖아요. 네, 최저임금이 또 오른 상황이라 이래저래 로봇을 활용하는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좀 느는 게 눈에 좀 많이 좀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은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 정지현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아직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좀 약간 암울하기는 해요. 이게 작년, 재작년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 약간 또 주저앉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책 이슈와 대기업들의 포인트 맞춰가지고 상승하는 건 맞지만, 이게 단기로 급등을 하겠지만 큰 상승이 바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란 판단을 해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좋게 봐야 될 게 성장성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계속적으로 대체가 될 거고, 대표적인 기업, 세계 뭐 인류 기업이라 표현을 하자면 테슬라에서도 네,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고 출시를 준비 중에 있어요. 거의 사람과 흡사한 로봇이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대충 이미지는 거의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보행을 하는 로봇이다 보니까,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또 나올 시기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좀 급등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 테슬라 오너 머스크가 요즘 좀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그 얘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관련 이슈가 또 나오면은 또 주가가 급등이 나올 거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굵직한 대기업들이 하나같이 다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장성은 분명합니다. 다만 실적이 아직 살아나는 추세가 맞는지는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조금은 이 실적 포인트가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는 저는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은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아직까지는 적자 폭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돌아오는 회사라면은 괜찮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첨언을 드리면 네. 지금 2차 전지 LNF나 에코프로나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그죠? 근데 예전에 이미 시세의 흐름들이 크게 한 차례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이때에 2차 전지가 향후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전망도 나왔었고, 그러면서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큰 폭의 성장을 했거든요. 네. LNF의 차트를 아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 때까지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몇천 원짜리 안 했던 주식이
1000%가 넘게 올랐어요. 그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정을 깊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은 할 거지만 너무 빨리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지연이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좀 깊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라는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로봇 쪽도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몇몇 개가 없어요. 그러다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까보게 되면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는 기업이 몇 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의 폭이 2차 전지의 기업들처럼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게 업황, 예를 들어서 로봇 산업 자체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바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거나 좀 지연이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되면 가격적인 조정도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LG나 삼성이나 현대가 얼마만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지의 여부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업황이. 그러니까 업황이 좋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되게 좋았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네. 안 좋았어요. 맞아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반토막도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럼 맞아.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시장이 지수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 4천 간다, 3천 간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10만 전자 간다, 뭐 한다는데 계속 밀려 내려왔잖아요. 네. 시장이 꺾이는데 내려오면서 업황은 좋다고 했어요. 근데 하루 순간에 확 뒤바뀐 거잖아요.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근데 지금은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안 빠져요. 그거랑 바꿔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로봇 섹터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뭔가 뒷받침해서 해줄 만한 게 실적이거든요. 근데 실적은 지금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모멘텀 거리로만 나오고 있고 몇몇 개의 기업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산업용 쪽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 특화를 해서 본다든가 아니면 나는 이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볼 거야 라는 관점으로 보든가 그렇게 해서 좀 선을 딱 그어놓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응 방안을 잘 세워놓고 이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중에서도 탑픽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것도 밸류 겁나게 높아요. 어.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은. 네. 네, 이렇게 로봇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세트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의 종목 AS를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이죠? 현대바이오랜드가 네.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오. 아침이란다. 12시에 머니 차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근처긴 한데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따라가지 마시고요. 제가 내일 방송에서 AS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후 일정이 있어서 공개 방송을 못하고 내일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시 반부터 공개 방송을 할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고르는지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간의 종목들이랑 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같이 찾아보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내일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보유하시고요. 조금 가져가 보시고 신규 접근은 반대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지금 상한가 다 들어갔네요.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현대바이오랜드가 무증 이슈가 있네라고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무상증자 이슈가 있나 봐요?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가능한 종목. 네, 아직 네, 공시로 네. 나오진 않은 거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셨지?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런 역시.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네. 역시 공부를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나 봐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허반석 위원의 작전 리포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